결과적으로 낮에는 햇빛이 있으니까 해가 졌을 때 데려가야지. 하지만 또 함정이 있어. 감자가 또 먹어요? 네. 또 먹어요? 네. 고소고발, 특히나 이 동물권에서 고소고발 전문가를 이들 기다리셔서 여차하면 그냥 고발해버릴 겁니다. 근데 설계물 탈모 수술이 왜 이렇게 비싸요? 아 진짜 너무 비싸요. 죄송해요. 제가 좀 부담을 안 드리고 싶은데 수의사로서 잠시 양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물려서 쓰면 이상 물려서 이거 행복해 좀 아 비싸요. 비싸요. 비싼데. 저는 안산시 축수산다 동물보호팀장 신인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논산시 시민들 그리고 우리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동물을 키우지 않으신 분들 서로 같이 어울려서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나 혼자 못 산다라는 토크쇼를 기획을 했고요. 그러면 잠깐 더함 센터 소개 영상 잠깐만 보고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은 좀 철저하게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제가 되게 낮 시간에 내용이 풀어줬고요. 가끔 산책도 시켜줬고. 리트리버 있죠, 마지막에 나온 친구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칩이 저희가 확인이 돼가지고 소유주한테 연락을 했는데 소유주가 연락이 계속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용 증명을 발송합니다. 두 차례 했나요? 두 차례 했나요? 두 차례 발송하고 나서 그 소유주가 사실은 어디 다른데 보냈는데 내용 증명이 와서 고발한다 그러니 놀래가지고 당신네 내 보낸 게 어떻게 됐냐 지금 찾았다고 연락을 했는데 빨리 가봐라 해갖고 주인을 찾아간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겸임하고 있고 동물원 활동 한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고소고발 특히나 이 동물권에서 고소고발 전문가를 이들 기다리셔서 여차하면 그냥 고발해버릴 겁니다. 고수도치 보셨죠? 저 유기됐습니다. 저 무슨 공원이죠? 어린이공원 그쪽에서 유기된 재발견돼서 저희가 논산경찰서에 또 고발했는데 경찰서에서 범인을 못 잡았습니다. 이찬종 동물행동교정사 그리고 박순석 수의사님 모시겠습니다. 길생활을 하는 반려견과 집으로 밤마다 온다고 그 길고양이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네. 데리고 왔어요. 아마 이제 바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고양이들 간의 안면을 인사하는 게 아니라 꽤 많은 골목 간의 구역을 벗어나서 그 공간 내에서 고양이들은 소통을 하게 됩니다. 마치 개들 같은 경우는 하울링을 하듯이 수컷 고양이들 입장에서도 나 여기 내 영역이야, 거기 누구야, 이런 이제 의사교환들을 계속 열심히 하게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너는 이제 집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나의 가정 안에서만 행동해야지 왜 그런 행동을 해야 하지만 사실 그 고양이 입장에서는 그 집의 공간 바깥의 공기의 영향들, 냄새의 유입들 이런 과정들을 계속 영향을 받고 있겠죠. 방법은 고양이를 다시 돌아다니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고양이도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놀이풍광을 필요해요. 특히 밤 시간에 사람들이 수면을 취하는 시간이지만
길 고양이 생활을 하거나 야생 고양이 생활을 하는 애들은 이미 야행성 동물인 걸 알고 있죠. 오히려 그 밤 시간이 자기가 주로 활동하던 시간대 영역이었거든. 이제 3개월 됐으니까 오히려 밤이니까 불 끄고 너는 자야지 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너가 밤에 주로 행동했으니까 캣타워라든지 또는 높이 공간에 의한 이동 공간이라든지 또 고양이들 혼자서도 잘 노는 그런 놀이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놀이 풍부화를 통해서 최소한 우리가 그들의 지루함을 조금 달래주는 것도 하나의 예방 방법이 될 겁니다. 또 그런 소리가 너무 지나쳐서 이웃이나 가족들의 수면에 꼭 방해가 될 때는 병원에 가셔서 약간 행동학적인 약물 치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받으시면 슬개골 탈구 나왔습니다. 슬개골 탈구는 한 번만 수술하면 되나요? 이것도 견종에 따라 다를 거고 몸무게에 따라 또 다를 거고 한데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설계물 탈구는 사실 소형 반려견이 선천적인 요소 때문에 생기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자꾸 작게 키우고 작게 생산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가정에서 관절이라든지 인대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행히 제가 길게 설명 안 해도 지난주에 제가 칼럼을 썼거든요. 거기 주제가 설계골 탈구에 대해서 A부터 G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도 많지만 설계골이 왜 발생하는지 또는 발생했을 때 어떤 경우에 수술해야 되는지 또 수술하지 않고 관리하는 방법 또 심지어 아까 3, 4기 정도면 설계골 탈구가 이미 많이 진행되었는 것뿐만 아니라 다리뼈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O자인 다리같이 이러한 경골과 대퇴골이 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수술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3기까지는 재발이 잘 없지만 4기라는 단계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 이미 뼈가 휘어져 가지고 관절이 전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복되지 않는 관절은 내가 잘라 가지고 모형 퍼즐 맞추듯이 다시 설계골 안에 집어넣어 넣는다고 잘 걷질 않아요. 잘 걷으려면 휘어진 다리뼈에서 최적의 설계골의 위치를 다시 잡아서 단계적으로 걷는 과정에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설계골 탈구가 3기를 넘어선다는 것들은 수술 시기도 좀 놓치신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미 다리뼈의 변형과 관절염이 굉장히 많이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완벽한 건강한 다리로 돌아오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또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이렇게 박순석의 동물병원 24시 한번 칼럼 찾아보면 지난주에 칼럼을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세요. 근데 설계골 탈구 수술이 왜 이렇게 비싸요? 아 진짜 너무 비싸요. 얼마선데? 아니 한쪽에 보통 한 120에서 150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한쪽 하면은 양쪽 다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꼭 나와요. 진짜 양쪽 다 지는데요? 한쪽이 지는데. 죄송해요. 제가 좀 부담을 안 드리고 싶은데 또 이게 동물 의료보험에도 선천적인 질환으로서 설계골 탈구는 또 동물 의료보험 보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반려인들의 큰 부담 중에 하나인데 사실 수술을 안 하자니까 이미 이제 진행이 되어서 좀 앞으로 나이가 들면 고생할 애들을 고민하면 수술을 해줘야 되겠고 병원 입장에서는 제가 수의사잖아요. 또 제가 직접 수술을 하잖아요. 하면서 가급보다 좀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술하다 혹시 잘못되면 저희들이 이제는 개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비난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수의사들 또한 동물 하나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잘못되면 심리적인 고통들도 수반이 돼요. 보호자분의 감정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도 굉장한 자괴감에 빠져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수술 전 마취라는 가정들이 사실 혈액 검사 관련된 심장 질환의 조기 진단 해버리면 그것만 하더라도 비용은 한 4, 5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취도 제가 한 10년 전에 할 때는 주사 마취가 좀 많이 흥행했어요. 그래서 걔들이 주사 마취하니까 살면 살고 많이 하나 죽으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주사 마취의 비용들은 또 마취도 수월하니까 괜찮은데 요즘은 제가 하는 병원에서도 프로포폴의 수면 마취가 들어가고 기관지 카테가 삭간되고 세보프로랑 호흡 마취 같은 경우는 사람들도 중환자실에서는 호흡 마취 있게 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시질환은 심장 전도계 달고
이게 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의 세팅 과정이 한 20-30분이에요. 거기다 마취사가 또 있어요. 이러한 과정들이 사실은 비용적인 전가 부분이 되죠. 이제 공익적 동물 의료보험제도, 그래서 이제 사람의 건강보험처럼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이제 언급이 되고 한번 논의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양질의 진료를 좀 더 부담 없이 이게 적용할 수 있는, 수의사로서 잠시 양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훈련소는 싼가요? 이상 훈련소 동물 행동 개선 비용 얼마나? 아 비싸요. 훈련소도 여기서 비싼데 실질적으로 이 반려견하고 신생아하고 둘이 놀 수는 없지만요. 신생아들은요 반려견들이 안 물어요. 잘 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얘한테 혼을 내기 위해서 눈을 아이 컨택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물리면 어떡할까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행동을 조심하고 행동하는 거에 망설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무는 거예요. 근데 신생아 아이들이나 어린 아이들은요 그런 행동들을 안 해요. 의식적인 행동을 안 하고 서로 눈도 잘 안 마주쳐요. 어린 아이들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겠지만 부모님하고도 아이 컨택이 되는 경우가 몇 초 안 돼요. 그래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둘이 친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같이 누워있는 아이는 친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닭연 가정 키우잖아요. 닭연이잖아요. 그러면 이 누구누구가 친하냐 안 친하느냐에 딱 보면은요 잠잘 때 둘이 같이 자는 애와 혼자 자는 애하고는 이게 친한 애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잠자는 사람이 가장 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자니까 반려견들하고 친한 이유는 여러분하고 같이 자기 때문에 가장 친한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친한 사람이 있잖아요. 부부들이 가장 친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자요. 네, 답변 했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고양이 중성수는 꼭 해줘야 하나요? 중성수 시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왜 반려동물을 키우는 자체가 자연계에서 인간의 선택과 인간과 생활을 같이 지내. 그러면 너의 삶을 내가 보상해줄게. 하나의 약속이죠. 어찌 보면 자연의 야생을 강화한 자유로움에 비해서 우리는 제한을 하지만 제한하는 대신 우리는 교감하면서 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 요 취지하고 똑같은 중성화 수술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건드리지 않으면 개든 고양이든 또 새를 비롯된 모든 이게 걸어다니는 이런 포유류를 키우는 반려동물은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우리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주로 지내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죠? 아파트죠. 원룸이죠. 굉장히 제한된 공간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동물의 성적 본능이라든지 수컷들의 이렇게 경쟁심이라든지 또는 외향적인 성격을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고 관리하려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나 감당 못하겠어. 나는 버리진 않을 테니까 시골집에 맡겨야지. 누가 잘 키울 사람한테 데려다 줘야지. 결국 그렇게 유기견이 되고 유기고양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화 수술은 도심지역, 특히 공공주택에 생활하는 반려인이라면 이거는 동물의 위에서도 필요하고 사실 반려인의 의무사항으로서 이웃이라든지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중성화 수술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하나 있어요. 최근에도 저희들이 병원에서 수술하면 가장 많이 수술하는 개의 외과 수술이 뭔지 아시나요? 설계골 있고 그 다음이 유선종양 수술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는 암컷들은 나이가 7세, 8세가 되면 거의 7, 80% 이상 유선종양이 발생해요. 그래서 남소의 질병 때문에 오는 2차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자연생태계에서 암컷들이 평균 15년이다, 20년이다 수명을 누리는 경우가 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애가 생식기 질환에 의해서 대충 한 7년에서 10년이 되면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반려동물은 개나 고양이나
그냥 15년 이상은 다 키워줘. 사고가 아니고 암이 아니라면.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생식기 질환, 유선 종양, 또 수컷들 같으면은 전립선 질환이 어릴 수도 나타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이미 나이 들어서 또 병원비와 치료를 통한 고통을 겪기 싫으면 최소한의 우리들의 뭐 좀 이렇게 패티케이실까? 또 동물에게 미안하지만 너가 우리랑 함께 지내고 내가 너를 평생 동안 보살펴 줄 거야. 그런 마음의 약속으로서 중성화 수술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양이 중성화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세요? 계시면 제가 좀 더 보충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고양이는 흔히 이제 영역 동물이라고 그러죠. 일정한 영역 내에서 자기들이 서열화해서 나름 지내는 애인데, 이제 그 한 영역에 그 고양이를 다 잡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영역이 비어있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 있는 고양이가 그쪽에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거든 이제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다 데려가라.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뭐 어디 있는 고양이 다 잡아가라 하는데, 잡아가고 못 가네 또 다른 고양이들이 그 영역을 구축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하고 고양이가 같이 살기 위해서는 그나마 개체수 조절이라는 방법을 통해야 일정 수준으로, 더 이상 기하급 수준으로 늘지 않고 일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정도로 유지가 된다라는 개념이 이제 중성화 수술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또 주변 이웃들과의 민원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혹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면 이 말씀이나 제가 드렸던 말씀을 서로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고